어, 자, 오늘 7일차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미어로 이제 글자 입력하는 거, 글자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글자도 입력하고 도형도 만들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무료 폰트를 구해서 설치, 사용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3번 항목 좀 볼게요. 여기 교재 없는 내용이라서 프린트물 보시면서. 자,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디자인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고충이 폰트예요. 폰트를 사용하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보통 이제 폰트를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저렴한 거는 뭐 몇만 원 하기도 하고 비싼 거는 몇백만 원 하기도 해요. 폰트 한 개. 또 어떤 거는 폰트 패키지로 다 들어 있어서 그거 사용하지 않는 건데도 그 패키지를 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유튜브에 또는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때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1년에 폰트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는 사람이 몇천 명이에요. 한번 소송 걸리면은 최소 한 7, 80만 원 배상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단순히 폰트 구입이에요. 거기서 이제 만약에 그 소송 건 쪽에서 손해배상금까지 요구하면 그냥 요구하는 듯 다 줘야 됩니다.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나오고요. 그 실제로 우리 예전에 수료하신 교육생분도 제 말 안 듣고 폰트 사용했다가 350만 원 깨먹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특히 이제 오픈되어 있는 공간,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같은 그런 곳에 만들어 올리는 영상 이미지에 상업문형 폰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 폰트 구입 자료를 소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 집에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컴퓨터 있죠? 내 컴퓨터에 폰트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걸 구분하실 줄도 알아야 되고. 특히 한컴 오피스를 설치할 때 함께 설치되는 폰트가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일체 사용하지 마세요. 한컴 오피스 설치할 때 설치하는 폰트는 문서 작성용으로 한컴과 그 폰트 만든 회사가 라이선스를 맺은 거예요. 그 한컴 오피스에서 라이선스 구입할 때 문서 작성용으로 구입을 한 거야. 그래서 함께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걸 우리가 내 컴퓨터에 있다고 해서 영상에 사용하죠? 소송 걸립니다. 한컴 오피스에 포함되어 있는 글꼴 중에 제일 저렴한 게 한 개 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행히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면 윈도우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폰트가 있죠. 윈도우 글꼴. 굴림체, 도둠체, 바탕체, 궁서체, 맑은 고딕체. 요거는 윈도우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글꼴이에요. 요거는 사용하셔도 됩니다. 영상에 이미지에 맘 놓고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용하면 안 되는 글꼴 보시면 여러분들 폰트 목록에서 앞에 한컴 또는 영어로 한컴, HY 요거는 한양 글꼴이에요. 요거는 한양 글꼴, 휴먼, 함초롱 이런 것들은 일체 사용하지 마세요. 그럼 도대체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되느냐? 윈도우 무료 글꼴 플러스 내가 직접 설치한 폰트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다른 교육생들이 설치해 놓은 폰트가 있어요. 무시하시고 이따가 함께 설치해 볼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한 폰트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 내가 설치한 거다라고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것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폰트 설치하는 거 이따가 하기로 하고 우선 타이틀러 사용하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이름 폴더 여시고 새 폴더 만들게요. 11월 12일 타이틀러 기초라는 폴더를 만들어줘요. 11월 12일 이름 폴더 안에 타이틀러 기초 폴더 만드시고. 자, 그리고 밑그림이 좀 필요한데요. 자, 그저께 했던 캠핑 폴더에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따로 복사하지 마고요. 그냥 씁시다. 자, 프리미어 실행합니다. 프리미어 실행. 자, 새로운 영상 만들 거니까 뉴 프로젝트 클릭. 브라우저 클릭, 작업 폴더 찾아주시고 이름도 똑같이 1112 타이틀러 기초. 자, 폴더 찾고 이름 입력하고 OK 눌러요. OK. 자, 시퀀스는 HD 1080p 29.97 선택해 놓으시고 OK. 됐고요. 그리고 캠핑 작업 폴더 찾아 들어가셔서 11월 10일 자, 캠핑 작업 폴더 찾아 들어가셔서 영상 아무거나 3개만 배경색 좀 밝은 거 배경 밝은 거 아무거나 3개만 저는 1번, 2번, 3번 이렇게 가져올게요. 영상 아무거나 3개 임포트. 자, 먼저 타이틀러 볼게요.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타이틀러가 프리미어에서 글자 도형을 입력하는 글자 도형 입력기예요. 여기 별도로 기본 화면 나와 있지 않고 따로 불러내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틀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행하지 말고 열기로 바꿔줄게요. 자, 타이틀러를 여는 방법은 프리미어 프로 CS6에서 총 5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여기 1번 메뉴 이용하는 거와 그 다음에 2번, 그다음에 단축키 좋아하시는 분들 단축키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주로 저는 1번, 2번 이 두 가지만 주로 이용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타이틀러라는 거는 프리미어 프로 CC 2023 버전부터 사라집니다. 2022 버전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수료하시고 최신 버전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 이 타이틀러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된 글자 입력 도구, 그 도형 만들기 도구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우선 타이틀러를 불러내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메뉴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 눌러서 New 타이틀 선택합니다. 파일 New 타이틀. 참고로 위에 타이틀 메뉴도 있어요. 요건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파일 New 타이틀 요걸로 눌러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눌러 보시면 파일 New 타이틀. 자, 이런 창이 떴을 거예요. New 타이틀 창이 떴죠? 설명드리면 요 위에는 보지 마시고요. 위쪽에 설정하는 거는 볼 필요 없이 그냥 쓰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름 입력하는 칸이 있죠. 이게 제목이면 제목, 자막이면 자막, 설명이면 설명, 그런 식으로 용도별로 이름을 정해 놓으시면 관리하기가 수월해요. 근데 지금 그냥 타이틀 01 그냥 쓸게요. 오케이 눌러요. 오케이. 자, 이 타이틀러는 별도의 창으로 이렇게 딱 떠요. 그래서 이동하기 위해서 창머리 잡아서 이동하는 거 아시죠? 창머리 잡아서 이동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까만색 부분이 우리가 글자 입력하고 도형 그려야 되는 작업 공간이에요. 그게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 창이기 때문에 창 테두리 잡아서 크게 늘려주시고, 크게 이렇게 늘려줘요. 그리고 이 타이틀러 창 안에도 보면은 선으로 구분되어 있죠. 구분되어 있죠. 이러한 선들을 다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조금 더 사용하기가 편리할 겁니다. 자, 우선 좀 주의사항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타이틀러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글자 입력 도구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클릭 하시면은 빈칸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클릭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요 화살표 있죠? 선택 도구 요걸로 바꿔줘요. 선택 도구로 바꿔주시고 선택 도구. 그래서 타이틀러 처음 들어오시면은요, 습관적으로 선택 도구 한번 눌러줘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공클릭한 게 있기 때문에 좀 지울게요. 자, 이쪽 까만 화면 클릭, 컨트롤 A 전체 선택. 그리고 뭔가 선택된 게 있을 거예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삭제, 딜리트 다 지워버려요. 자, 지금 까만 화면 보시면은 저는 지금 선이 없는데 여러분들 선이 나와 있죠? 일단 그 안전선을 끌게요. 자, 이 까만 화면을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눌러봐요. 오른쪽 버튼 클릭. 그럼 메뉴가 나오고 여기서 뷰라는 메뉴가 있어요. 뷰. 여기서 쉐이프, 타이틀 마진, 액션 마진 이 둘 다 체크되어 있을 건데요. 하나씩 체크 풀어버려요. 체크 해제. 둘 다 체크 해제. 요건 이따가 자막 입력할 때 그때 다시 꺼낼 거예요.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됐고요. 자, 나왔고. 자, 교재 118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화면 구성이 있어. 요거 참조하시면서 설명 들어줘요. 118쪽 아래쪽에. 자, 이 타이틀러도 꽤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죠. 도구들이 꽤 많아요. 기능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타이틀러 하나만 해도 사실 3일 동안 수업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내일까지 하면 이틀 동안 수업할 거거든요. 좀 빠듯합니다. 자, 화면 구성 설명드릴게요. 자, 왼쪽 위에는 편집 도구들이 들어가 있죠. 선택 도구, 글자 입력 도구, 그리고 도형 그리기 도구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정렬 도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렬 도구. 그리고 제가 표시한 부분 보시면은 여기서 맨 위에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타이틀 이름이 보이죠. 타이틀 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 01.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3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오른쪽 거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설명 생략. 1번과 2번, 요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거는 현재 만약에 여기 타이틀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이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타이틀을 만들어주는 타이틀 복사 기능이에요. 타이틀 카피.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자막 중에 영화 끝나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자막 있죠. 뉴스 보면 아래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자막 있죠. 그런 롤 자막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교재는 없지만 여기 글자
속성 설정하는 칸이 있고요. 속성 설정하는 칸. 이 아래쪽에 까만 부분이 작업 영역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타임라인에 우리가 올려놓은 게 없어요. 자, 이 까만 화면은 이쪽에 프로그램 창에 있는 내용이 함께 나와요. 지금 아직 올려놓은 게 없어서 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 오른쪽에 이쪽에는 글자 또는 도형의 속성을 설정하는 거예요. 글자 색상 테두리 그러한 글자와 도형의 속성을 설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가운데 아래쪽에 여기는 아직 아무것도 누르지 말기. 여기는 이제 글자 스타일을 미리 등록을 해 놓은 곳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등록할 수도 있어. 근데 기존에 여기 만들어져 있는 거는 지금 영어 글꼴만 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따로 사용할 일은 없는데 그래도 또 선택해서 한글 글꼴로 바꾸면 이 스타일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권장하진 않아요. 자, 우리는 이 스타일 창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한글 글꼴을 등록해 놓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지금 아마 하나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 A라고. 얘가 맑은 고딕체로 지금 등록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등록해 놓고 사용할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타이틀러가 한글 입력하기 굉장히 불편해요. 조금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그냥 꼼수 방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화면 구성 그렇게 설명드리고, 자, 교재 119쪽에 보시면 제가 주황색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여기 지금 당장 사용하는 도구들이에요. 다른 거는 거의 안 쓰는데 조금 후반부에 좀 사용하게 되긴 될 거예요. 그래서 당장 기억해야 될 거는 1번 셀렉션 툴 선택 도구, 3번 타입 툴 글자 입력 도구, 그리고 13번 렉탱글 툴 박스 그리기. 요건 지금 당장 사용할 거고 나머지는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쓸게요. 다음 쪽도 보시면 120쪽에 자, 정렬 도구에서도 여기 7번, 8번 호리존탈 센터, 버티컬 센터 요거 두 가지만 당장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용할 거는 여기 제가 주황색으로 나오게 해놨어요. 또 다음 쪽 121쪽. 자, 속성 설정 창에도 지금 당장 사용하는 거 오늘 바로 쓰게 될 거예요. 이게 프로퍼티에 보면은 주황색 표시 있죠, 그죠? 바로 사용하게 될 거고, 필 쪽에는 색깔, 그다음에 테두리. 요거는 체크해요. 섀도우 체크. 요건 그림자 넣는 거라서 오늘 들어갈 겁니다. 그림자까지 사용할게요. 섀도우 체크. 자, 그다음에 글자 입력 및 수정. 자, 134쪽으로 점프합니다. 134쪽. 자, 여기 134쪽 아래에 보면은 글자 입력하는 순서가 있어요. 여기 순서 조금 바꿀게요. 자, 1번은 맞고요. 문자 입력 도구 선택 맞고. 그 다음에 2번 맞고요. 자, 3번이 여기 선택 도구 선택하는 게 3번이에요. 이게 3번이고요. 글꼴과 크기 변경이 4번 되겠죠. 4번. 요거만 하나 추가합시다. 3번 추가. 자, 다 적으셨죠? 오케이. 자, 해봅시다. 자, 저를 따라서 눌러주세요. 글자 입력 해볼게요. 자, 여기 T. 글자 입력 도구 선택 클릭. 자, 공클릭 하지 마시고요. 아무거나 누르지 마세요. 자, 글자 입력 도구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누르랄 때만 눌러요. 자, 선택해 놓으시고, 자, 검은색 화면 한번 클릭. 그러면 검은색 화면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거려. 자, 글자를 써보는데요. 지금 영문 폰트가 선택이 되어 있어서 한글 입력이 안 돼요. 그래도 한번 한이렇게 눌러서 한글 입력해봐요. 이렇게 나오면 정상이에요. 영어 폰트로 글자 입력하면 한글이 안 나와. X박스, 일명 액박이 나오죠. X박스. 자, 1번 글자 입력 도구 선택, 2번 글자 입력, 3번 뭐죠? 선택 도구 선택이죠. 3번 선택 도구 선택. 자, 선택 도구 바꿔놔요. 그리고 선택 도구로 작업 영역 저기 2번이라고 표시된 글자 있는 쪽에 마우스 포인터 가지고 가면 주위에 이렇게 테두리가 나올 거예요. 자, 선택 도구로 입력해 놓은 글자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자, 이 글꼴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위쪽에 상단에 얘를 눌러보면 이게 글꼴 선택하는 곳이고요. 눌러봐요. 여기 하나 있고 또 있어요. 선택 도구로 글자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프로퍼티 창에 폰트 패밀리 얘를 펼치면 똑같이 또 폰트 목록이 펼쳐집니다. 똑같아요. 자, 폰트 목록을 펼치시고 자, 폰트 목록이 나오고 폰트 이름 나와요. 폰트 이름. 그리고 폰트 미리 보기. 어떤 폰트인지 미리 보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스크롤 바가 있죠. 스크롤 바. 자, 이 프리미어 프로 CS6에서 한글 폰트는요. 전체 목록에서 가운데쯤 아래 나와요. 그래서 이 스크롤 바를 클릭해서 가운데쯤 끌고 가. 미리. 목록이 나오면 스크롤 바를 끌고 가서 가운데쯤 가보면
가운데 갖다 놓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봐요. 마우스 휠을 돌려도 되고 스크롤바를 이동해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한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폰트를 찾느냐? 윈도우 기본 글꼴인 맑은 고딕체를 찾을 거예요. 맑은 고딕. 자, 폰트 패밀리 펼친 다음에 펼치고 여기 맑은 고딕 요거 찾아서 선택하세요. 선택. 번거롭죠? 어렵죠? 귀찮죠? 그래도 어떡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냥 맞춰서 써야지. 자,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이게 폰트 이름이 영어로 나와요.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영어 이름도 함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폰트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 폰트 스타일을 펼쳐보시면 폰트 스타일 펼쳐봐요. 폰트 스타일 펼쳐봐요. 이 폰트 스타일은 굵기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맑은 고딕체는 세 가지 굵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서 레귤러 선택. 이게 기본 글꼴이라서 이걸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폰트 사이즈가 글자 크기예요. 요 클릭하셔서 크기 50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50. 그리고 엔터. 그럼 이게 크기가 바뀝니다. 나머지는 일단 다음에 하기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필 항목에 보시면 여기 컬러라고 되어 있는 줄에 색깔 창이 있어요. 요 색깔 창 클릭. 자, 색깔 창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색깔 선택 창이 나오고요.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컬러 피커 창. 요거는 그 포토샵에도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그리고 일반 그 블로그라든지 그런 곳에서 뭔가 색깔 선택한다고 하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알고 계시면 도움 될 겁니다. 자, 이 색깔 선택창, 컬러 피커 창을 사용하는 방법은 처음에 먼저 내가 어떤 색깔을 사용할 건지 결정을 해야 돼. 어디서? 여기서. 자, 가운데 여기를 클릭하셔서 이쪽을 클릭해서 위아래로 드래그 해봐요. 드래그. 얘를 클릭해서 드래그. 그러면 이쪽에 왼쪽에 색깔이 바뀔 거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왼쪽 색깔이 바뀌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색깔이 있는 곳을 먼저 이렇게 찾아줘요. 찾아주고 찾았으면 이제 왼쪽에서 클릭해서 색깔을 찾아주면 얘가 보여. 왼쪽에서 사용하고자 색깔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선택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리고 OK 누르면 돼요. OK. 근데 우리는 지금 사용할 게 지금 흰색이야. 지금 글자 처음에 입력하면 회색이거든요. 그래서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흰색 하는 방법. 자, 조금 어려운 거 설명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흰색과 검은색의 색상 코드는 알고 계셔야 돼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 자, 밑에 보면은 요게 색상 코드예요. 요게 16진수로 되어 있고요. 자, 흰색은 샵과 함께, 요거는 색상 코드는 샵과 함께 쓰거든요. 샵과 함께 F 6개. 요게 흰색이에요. 그 다음에 검은색은 샵과 함께 0 6개. 요 두 가지는 꼭 외우고 계세요. 흰색은 F 6개, 검은색은 0 6개. 자, 외우셨나요? 자, 그러면 글자를 흰색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 색상 코드를 F 6개 입력하면 되겠죠? 클릭해서 다 지우고 F 6개. 그러면 색깔 선택하는 원이 왼쪽 아래 모서리에 탁 붙어 버릴 거예요. 반대로 0 6개 하면은 여기에 딱 붙을 거고. 자, 이렇게 해서 흰색 바꿔주면 되는데, 자, 편법으로 색깔 선택하는 부분을 클릭하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는 상태에서 왼쪽 아래로 쭉 벗어나 버리면 요 색깔 선택한 요 원이 따라오다가 못 나오니까 끝에 딱 걸려버려. 봐요. 클릭, 드래그, 따라오죠. 따라오다가 왼쪽 모서리로 화살표가 나가버리게 되면은 얘가 더 못 나와. 근데 F 6개네. 이렇게 흰색 선택하셔도 돼요. 이걸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해요. 색상 코드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밖으로 나가버리거나. 그래서 OK 눌러요. OK. 자, 이렇게 해서 글자를 입력하시고 글꼴 바꾸시고 크기 바꾸고 색깔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이게 지금 맑은 고딕체죠. 윈도우 맑은 고딕체예요. 자, 이 윈도우 맑은 고딕체를 나는 기본 글꼴로 사용할래. 여기 스타일에 등록해 놓고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타이틀 스타일 창에 오른쪽 끝에 봐봐요. 타이틀 스타일 창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여기 줄 4개짜리 버튼 보이나요? 눌러봐요. 이거 누르면 여기 타이틀 여기 그 패널 메뉴예요. 눌러보시면 여기에 뉴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있죠. 누르세요. 뉴 스타일. 요거 교재 없어요. 그래서 뉴 스타일 누르시고 여기 스타일 이름에 맑은 고딕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맑고딕. 자, 이왕이면 한글로 예쁘게 적어줘요. 그리고 OK 누르시면
아래쪽 타이틀 스타일 맨 아래에 여기 딱 추가가 될 거예요. 얘를 클릭해서 완전히 왼쪽 위로 끌어올려 버려요. 자, 됐죠? 이렇게 스타일을 등록하시면 돼요. 이따가 무료 폰트 설치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나는 만약에 이 스타일이 필요 없어. 삭제하는 방법은 이 스타일을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자, 두 개는 분만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딜리트 스타일 누르면 삭제할 수 있어요.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 온리를 누르게 되면 이쪽이 스타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글자로 보여. 텍스트 온리.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여기 폰트 이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스타일을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한글 폰트를 등록해 놓고 사용하는 분들은 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스타일 안 보이게. 보통 라지 썸네일 사용하죠. 라지 썸네일. 됐어요. 자, 타이틀러 닫아볼까요? 이 타이틀러는 따로 저장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틀러 창을 닫아버리면 돼요. 어떻게? 여기 빨간색 엑스포 눌러요. 닫아버려요. 그러면 프로젝트 창에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밑그림을 하나 넣읍시다. 밑그림 아무거나 비디오 1번 트랙 올려놓고요. 덩키 전체 보기. 자, 우리 멋지게 제목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다시 타이틀로 들어가시면서 이름을 제목이라고 적어줍니다. 파일, 뉴 타이틀. 타이틀 이름을 제목. 오케이. 자, 이제 스타일을 이용해서 글자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스타일을 이용해서 글자 입력하는 방법. 자, 글자 입력 도구 선택하시고, 글자 입력 도구 선택. 그리고 아래 한글 스타일 선택. 그리고 작업화면 클릭. 바로 글자를 써요. 글자 입력했으면 선택 도구를 바꿔주시고, 글자 적으실 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느껴봐요.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 한글 적을 때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 한 박자 늦게 나오죠, 글자가. 이게 한글 입력할 때 특성이에요. 한글은 바로 나오지가 않고 한 박자 늦게 나와요. 자, 제가 클릭해서 글자를 쓸게요. 한 글자가 어디 있게? 왼쪽 위에 붙어 있어요. 여기서 다음 글자를 입력하면은 먼저 입력한 글자가 떨어지고 다음 글자 또 위에 있네. 그죠? 그래서 글자 입력할 때 요거까지 함께 보시면서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숙달되면은 그냥 막 쳐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키보드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주면 똑 떨어집니다. 이게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자, 선택 도구로 글자를 클릭하시면 글자 영역 안쪽을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동할 때 주의사항, 여기 크기 조절점은 건들지 마세요. 크기 조절점 건들지 말고 안쪽을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동. 자, 이렇게 해서 한글 스타일을 이용하시면은 한글 입력이 조금 더 편리합니다. 자, 이제 요 글자 스타일 좀 바꿔볼게요. 자, 글자를 선택 도구로 글자를 선택해 놓으셔야 돼요. 선택 도구로 글자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글자 크기 100 할게. 100. 글자 폰트 사이즈 100 커졌죠. 그리고 폰트 스타일은 볼드. 폰트 스타일은 볼드 선택. 그러면 글자가 큼지막해졌을 거예요. 자, 이 글자를 화면 정 가운데 정렬 하는 방법. 자, 글자 클릭 선택해 놓으시고 자, 글자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왼쪽에 정렬 도구에 보면 두 개가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둘 다 눌러요. 둘 다. 센터 항목에 두 개 다 누르면 글자가 화면 정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글자의 색깔이 흰색인데 밝은색 배경 때문에 글자가 잘 안 보여. 그래서 글자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한 방법이 총 박스, 테두리, 그림자가 있어. 자, 영상 위에 글자를 올릴 때는 그 글자가 잘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가독성, 글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요거는 알고 계시면 나중에 뭐 어떤 디자인, 이미지 작업, 디자인 작업, 심지어 블로그에 글 쓰는 것도 이게 다 적용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일단 글자가 잘 보이게 해야 돼. 사람들이 글자를 잘 인지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인지할 수 있게. 보시면 총 제가 10가지 적어놨는데 이것도 또 있어요. 10가지가 그냥 대표적으로 10가지라서 적어놨는데, 제가 타이틀에서 다 다루는 부분들이야. 이게 전부 다. 심지어 영상 성격에 맞는 폰트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 글자의 비율, 이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도형에도 해당되거든요. 도형도 해당되고 영상도 해당되고 사진도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디자인 작업할 때 원본의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에요. 글자, 도형 다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해 놓으시고. 자, 대표적으로 배경 박스, 테두리, 그림자 요거 세 가지. 글자 크기, 색상 요거는 알려드렸고 폰트도 알려드렸고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글자를 잘 보이게 해 볼게요. 자, 먼저 박스. 배경 박스 138쪽.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한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자, 138쪽에 박스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박스와 글자 순서 변경하는 것도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 참조하시면서 설명 들어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클릭은 노노노노. 알겠죠? 자,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 박스 렉트앵글 툴 선택. 렉트앵글 툴 선택. 그리고 글자보다 큰 박스를 그려줘요.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글자보다 큰 박스를 그려주세요. 쭉 그리면 됩니다. 박스 그렸으면 선택 도구로 바꿔주시고요. 자, 선택 도구로 박스 클릭해 보실래요? 자, 선택 도구로 박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박스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항상 어떤 대상을 선택해 주면 그 선택한 대상에 대해서 속성 설정을 할 수 있는 항목이 펼쳐져요. 자, 박스 선택하시고 필 항목에서 컬러 색깔 선택창 클릭. 이번에는 검은색을 입력할 거예요. 자, 색깔 선택창 클릭하시고 검은색을 선택하시는데요. 두 가지가 있죠. 색상 코드를 06에 입력하시거나 색상 선택하는 곳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왼쪽 위로 쭉 나가버리면 검은색이에요. 쭉 나가시거나 아니면 색상 코드 06개 그리고 OK 눌러요. OK. 자, 그리고 지금 완전히 불투명하잖아요. 그죠? 박스가 살짝 반투명하게 해볼게요. 조금 전에 컬러 항목 앞에 보면은 아래 컬러 항목 아래 보시면은 오페시티라고 있죠. 지금 100돼 있잖아. 얘 클릭해서 50 해볼까 50. 자, 이런 값 입력하시고 키보드 엔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글자가 살짝 비쳐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글자를 먼저 입력하고 도형을 나중에 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형을 살짝 치워 보시면 글자가 도형 아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형을 글자 뒤로 보내줘야 돼. 어떻게? 박스 오른쪽 버튼 클릭,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박스 우클릭,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이게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박스를 먼저 그렸으면 이 작업 필요 없겠죠? 일부러 기능 설명하려고 박스를 나중에 그렸습니다. 그렇죠? 자, 박스도 화면 정감도 정렬. 크기 적당하게 맞춰주시고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자, 박스도 적당하게 크기 맞춰주면 돼요.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적당히 맞춰주시고 박스 선택하시고 센터 쪽에서 둘 다 클릭하면 정가운데 정렬되죠. 자, 글자도 정가운데, 박스도 정가운데인데 뭔가 이상한 거 없나요? 글자가 좀 위에 올라가죠.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하셨습니다. 영어 글꼴은 괜찮아. 한글 글꼴만 그래요. 자, 글자를 클릭해봐요. 글자 클릭. 자, 글자 클릭해보시면 아래쪽에 이 박스의 테두리와 글자의 테두리가 간격이 일정한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박스의 영역을 글자가 벗어났네? 아래는 여백이 있어. 이것 때문에 글자 살짝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디자인 하는 사람들 고충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글자 클릭 선택하시고요. 키보드 아래쪽 방향키를 몇 번 눌러서 시각적으로 가운데다 싶은 위치에다가 글자를 내려주시면 돼. 대충. 참 원시적이죠? 됐네.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게 한글 글꼴만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글꼴은 이거 이제 위아래 없이 박스에 딱 들어가게 한 글꼴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글자가 살짝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타이틀을 닫아볼까요? 자, 타이틀로 닫으시고 요 제목을 비디오 3번 트랙에 올려보세요. 3번 트랙에. 보통 글자는 맨 위쪽 트랙에 올린다고 했죠? 자,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어요. 자, 글자를 올리면은 기본 재생 시간이 5초예요. 5초. 5초 동안 재생이 되는데 나는 만약에 3초만 할래? 그러면은 여기 3초만큼 끌어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대충. 3초 맞춰서 그러면 3초 동안 하면 나오겠죠? 난 2초 할래? 2초 대충 맞춰주면 돼요. 정확하게 하는 거는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이게 제목 만드는 방법이었고 박스 있는 제목이었어요. 박스 있는 제목. 자, 이제 테두리를 넣어볼 건데 기능 설명하면서 함께 할게요. 지금 이 제목 타이틀을 하나 복사할 거예요. 복사하는 방법. 자, 지금 이렇게 글자를 입력해 놨잖아요. 글자 수정하는 방법 먼저 이야기할게요. 글자 수정하는 방법. 프로젝트 창에 있는 글자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타임라인에 올려놨으면 타임라인에 글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해봐요.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타이틀가 열리고요. 글자 수정하기가 되죠. 여기서 이제 글자 입력 도구 선택하시고 글자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타이틀을 닫아버리면 자동 적용됩니다. 글자 수정해 보셨죠? 이제 두 번째 제목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두 번째 제목은 테두리를 넣어 봅시다. 자, 먼저 타임라인에서 재생 헤드를 글자 없는 곳으로 옮겨놔요. 타임라인에서 재생 헤드를 글자 없는 곳으로 옮겨서 이쪽에 프로그램 창에 글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면 두 개가 겹쳐 보여. 먼저 입력해 놓은 거랑 새로 입력하는 거랑 겹쳐 보여서 그것을 피해야 돼. 자, 타이틀 복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타이틀 복사 어디 갔니? 교재 218쪽 잠깐 보겠습니다. 218쪽.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뭐 전통적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조금 전에 타이틀러 화면 구성 설명하면서 타이틀 복사 버튼 이야기했죠. 그 버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교재 참고하면서 따라와줘요. 자, 먼저 전통적인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번 해봅시다. 자, 프로젝트 창에서 제목 타이틀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바로 해봐요.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누르고 컨트롤 C, 컨트롤 V 선택,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그냥 원시적인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똑같아. 그죠? 그래서 헷갈리겠죠? 이름 바꾸는 방법. 자, 복사한 제목을 위에 썸네일 한번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클릭 선택. 그 다음에 이름을 클릭하시면 이름 바꾸기가 됩니다. 클릭. 그리고 제목 테두리라고 넣어줄게요. 제목 테두리. 그리고 빈 곳 클릭해 주시면 클릭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하시면 되고, 이와 한 거 하나 더 해봅시다. 자, 타임라인에 앞에 먼저 올려놓은 제목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봐. 더블 클릭. 타임라인에 먼저 올려놓은 제목을 더블 클릭. 그러면 글자 수정하기가, 타이틀 수정하기가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수정하면 안 되고요. 여기 복사 버튼 클릭. 복사 버튼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메뉴가 뭐라 나오죠? 오케이. 얘가 나와요. 뉴 타이틀 창이 있다. 자, 그대로 여기 제목 적어주는데 이번 제목을 제목 그림자라고 넣어줘. 그림자. 제목 그림자. 요 버튼 눌러서 제목 그림자. 그리고 OK 눌러요. 자, OK를 누르게 되면 타이틀러의 위쪽에 현재 작업하는 타이틀이 제목 그림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새로운 타이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림자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좀 지울게요. 자, 선택 도구로 박스 선택해서 지우세요. 선택, 딜리트, 글자 선택, 선택 도구로 박스 선택해서 지우고 글자를 선택해줘요. 자, 글자 선택해 놓으시고 오른쪽에 섀도우 부분 있죠? 섀도우 체크, 섀도우 체크. 여기 그림자죠? 그럼 그림자 살짝 들어갔을 거예요. 자, 항목 설명 드릴게요. 책에 있지만 그림자 색깔 그리고 오페시티는 그림자의 투명도, 이게 그냥 농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농도. 오페시티는 농도. 100 하면은 진하고 숫자가 적을수록 연해져요. 앵글은 그림자의 방향, 그림자의 방향. 그리고 디스턴스는 그림자의 거리, 그리고 원래 글자가 있다고 하면 그림자가 어느 정도 떨어져서 그림자 나오는지, 그 글자와 그림자의 거리예요. 거리, 디스턴스. 자, 그리고 사이즈. 사이즈는 그림자의 크기예요. 크기. 글자하고 똑같은 그림자가 나올 건지 큰 그림자가 나오게 할 건지, 그게 크기, 그림자의 크기. 그리고 스프레드는 그림자가 부드럽게 퍼지는 정도예요. 0 하면 안 퍼지고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퍼집니다. 부드럽게 퍼져요. 그래서 이 항목 이용해서 그림자를 살짝 설정해봐요. 저는 오페시티를 한 80 정도 해볼게요. 80. 잘 보이네. 그리고 그림자를 뒤에 이어붙이고, 자, 그림자 넣었고요. 이제 테두리를 넣어볼 건데 다시 재생 헤드를 글자 없는 곳으로 옮겨 놓으시고 프로그램 창에 글자 안 나오도록 타임라인에서 재생 헤드를 글자 없는 곳에 옮겨 놓으시고 프로그램 창에 글자 안 나오는 곳에 재생 헤드를 갖다 놔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복사해 놓은 제목 테두리 있죠? 더블 클릭. 자, 제목 더블 클릭. 제목 테두리 더블 클릭. 자, 여기도 박스가 필요 없어요. 박스 선택해서 지우세요. 삭제, 글자 선택. 자, 테두리를 넣어볼게요. 자, 글자를 선택해 놓으시고 클릭 선택. 그리고 스트로크가 테두리인데요. 두 가지가 있죠. 이너 스트로크, 아우터 스트로크. 이너 스트로크는 내부 테두리이고 아우터가 외부 테두리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아우터 스트로크 사용할 거예요. 아우터 스트로크 애드 클릭.
아우터 스트로크 애드 클릭. 그러면 테두리가 살짝 들어갔을 거예요. 속성 좀 바꿀게요. 자, 아우터 스트로크 한 개 들어갔죠.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마우스 휠 돌리지 마세요. 마우스 휠 돌리기 금지. 이 값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냥 혹시 위아래 할 땐 스크롤 바를 이동하시고 이쪽 말고 왼쪽 부분에서 마우스 휠 돌려요. 알겠죠? 주의사항입니다. 자, 사이즈가 지금 10대 있어. 사이즈 이게 테두리 두께예요. 클릭해서 한 30 해볼까? 30? 사이즈 30. 요거는 뭐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30. 자, 컬러는 테두리 색깔이겠죠. 오페시티는 테두리 투명도 설정하는 건데 이게 뭐 테두리 굳이 불투명하게 할 반투명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여기 테두리 색깔과 사이즈 이 두 가지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자, 끝났고요. 자, 이제 요것도 타이틀로 닫고 또 이어 붙여요. 그러면 박스, 그림자, 테두리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가장 좀 기초적인 거를 알려드렸죠. 이 처음에 제목 나오는 부분을 이 페이지를 어떻게 꾸밀지는 여러분들 역량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참고해서 이미지를 만들거나 직접 꾸미거나 아무튼 영상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제목 만드는 형식이에요. 요거 참고하셔서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꾸며도 되겠습니다. 됐고요. 오케이. 자, 이제 자막 만들기를 해 볼 건데요. 시퀀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시퀀스 새로 만들 때 어제는 파일 뉴 시퀀스를 눌렀는데요. 이게 좀 번거롭죠? 메뉴 누르는 게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프로젝트 창 오른쪽 아래 보면은 5개의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 두 번째 요게 눌러봐요. 두 번째 거. 요게 new 아이템 새로운 항목을 만드는 버튼이고요. 요거 눌러보시면 여기에 타이틀도 있고 시퀀스도 있어요. 앞으로 요거 누르게 할게요. 자, 시퀀스 만들어요. 오케이. 그리고 밑그림 하나 올려주시고 키 전체 보기. 영상 3개 다 올려요. 3개 다 올려버려. 쭉 이어서 순서는 상관없고요. 3개 쭉 다 올리고 동키 전체 보기. 자, 앞에서 배웠던 기능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활용해서 자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안전선이 필요해요. 자, 이쪽에 먼저 프로그램 창에 저는 지금 선이 없는데 여기 선 나와 있는 분 있나요? 선 2개? 없죠? 자, 프로그램 창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러면 메뉴가 나오고 여기서 쉐이프 마진 클릭 선택. 이 선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선은 안전선이라고 하고요. 주로 자막 입력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 그런데 이제 자막을 입력하지 않을 때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껐다 켰다 하기 쉽게 하려 그러면은 이쪽 아래쪽에 여기 하단의 버튼에 이거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 방법은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눌러봐요. 플러스. 자, 플러스를 누르시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버튼 나오죠? 여기서 이 버튼을 끌고 내려가요. 그리고 OK 눌러요. 이게 안전선 껐다 켰다 하는 버튼이에요. 요거 있으면 좀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요걸로 합시다. 자, 선 나오게 해 놓으시고 여기서 첫 번째 영상 위에 재생해도 두시고 첫 번째 영상 위에 재생해도 두시고 다시 타이틀로 들어가면서 이번에 타이틀 이름을 자막 01이라고 적어요. 자, 프로젝트 창에서 뉴 아이템 타이틀 누르고 들어가시고 타이틀 이름을 자막 01이라고 적어줘. 자막 01. 이름은 자막 01이라고 적을게요. 이거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되고 저는 보통 띄웁니다. 오케이. 자, 여기 타이틀로에도 안전선 나오게 할게요. 이쪽 타이틀 화면을 우클릭 그리고 메뉴 뷰 요거 두 개 둘 다 체크 뷰 눌러서 한 번씩 둘 다 체크. 자, 이것도 역시 자막 입력할 때만 사용하시고요. 평소에는 그냥 꺼놓고서요. 자, 이 안전선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바깥쪽 선. 자, 이게 바깥쪽 선이 조금 전에 여기 이름이 뭘로 돼 있었어요? 액션 마진, 즉 영상의 안전 영역이에요. 이게 요즘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옛날에는 이 디스플레이 장치가 위에 베젤이 엄청 두꺼웠어. 그리고 그 베젤이 이만큼 이 부분을 가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내가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영상이 이 영역에 들어가 있을 때 가려져서 안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는 요즘은요,
이 베젤 때문에 가려지는 게 아니고 셋톱박스나 이러한 TV를 이제 연결해서 볼 때, 특히 셋톱박스를 TV에 연결해서 볼 때 나오는 현상이 이쪽에 검은색 여백을 없애기 위해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버스캔이라고 해요. 영상을 확장해버려. 더 확대해서 이 검은색 여백이 보이지 않게 확대를 해버려서 꽉 채워버리거든. 그것을 오버스캔이라고 해요. 이게 켜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화면 계속 지금까지 못 봤던 거예요. 그 확대된 상태로 봤던 거지. 그래서 집에 가셔서 그 TV나 셋톱박스의 설정 들어가 보시면 오버스캔 활성화됐으면 꺼버려요. 그러면 더 넓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버스캔이 활성화돼 있어, 그럼 우리가 편집할 때 여기에 뭔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 선, 이 액션 마진 선 안쪽에다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배치하는 그런 뜻, 배치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촬영할 때도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촬영할 때도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이 너무 바깥쪽에 있으면 안 돼요. 안쪽에 들어가도록 배치해서 촬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안쪽 선, 여기는 타이틀 마진이었죠. 자, 타이틀은 글자, 로고, 이미지, 도형, 그런 것들 전부 다 타이틀이라고 하고, 타이틀이 이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만약에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게 잘려버리면 타이틀도 잘릴 뿐더러 너무 딱 붙어서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타이틀도 이 안쪽 선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보통 배치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자막을 입력할 때 자막을 또는 로고, 이 안쪽 선, 이 타이틀 마진 안쪽에다가 다 배치를 해야 돼요. 글자는. 그래서 글자는 글자의 아래쪽 선이 이쪽에 아래쪽 선에 걸치게 보통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의 좌우는 이쪽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 범위 안에서 글자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이거 무시하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킬 것은 지킵시다. 자, 기본 알려드렸고. 자, 자막은요. 자막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막을 한 개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면은 100개, 200개도 하거든요. 그럼 자막이 스타일이 다 똑같아야 돼. 여기 나왔다가 나올 때마다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스타일이 바뀌어버리면, 글자체가 바뀌면, 색깔이 바뀌면 보는 사람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자막을 배치해야 됩니다. 자막이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존 자막을 잘 만드시고 그것을 복사해서 사용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존 자막 함께 만들면서, 복사하는 건 어차피 아니까 기존 자막 하나 만들고 복사해서 해봅시다. 자, 먼저 글자를 먼저 입력할게요. 한글 스타일 글자 입력 도구 선택, 글자 입력 도구 선택, 한글 스타일 선택. 그리고 화면 클릭해서 자막을 입력하시고, 자, 글자 입력하시면 선택 도구 바꿔놓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 자막은 처음에 입력을 한 다음에 정렬을 2군데 해야 돼요. 어디? 글자 선택해 놓으시면 위쪽에 상단 옵션 바가 만들어지는, 이게 활성화되는데, 여기서 요거 가운데, 요거 선택. 이거는 뭐냐면 글자 칸 안에서 가운데 정렬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글자를 수정할 때 가운데로 모아졌다가 입력하면 쫙 좌우로 벌어지면서 글자가 입력이 돼. 매번 가운데 정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꼭 눌러줘야 돼요. 눌러주고. 그 다음에 글자를 이동해서 글자 영역의 아래쪽 선을 아래쪽 타이틀 마진 쪽에 걸쳐줍니다. 요거 대충 근접 갖다 놓으시고요. 키보드 위아래 키 눌러서 조금씩 이동하시면 돼요. 키보드 위아래 키 눌러서 이동하셔서 딱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렬 도구 중에 오른쪽 거, 요거 한 개만 눌러요. 그러면 딱 정중앙에 들어갑니다. 자, 기존 자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 정렬 꼭 꼭 두 가지 정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 하신 분은요, 글자 선택하시고 폰트 스타일 볼드, 그리고 박스 할 건지 테두리 할 건지 그림자 할 건지 여러분들 결정해서 만들어요. 박스, 테두리, 그림자 셋 중에 하나 선택해서 만들어 봐요. 자막의 박스 또는 그림자 또는 테두리. 자, 볼드. 자, 저는 설명을 위해서 박스를 그릴 건데요. 자, 박스를 그릴 때는 박스의 범위는 이 안쪽 타이틀 마진과 액션 마진 가운데쯤 걸쳐도 돼요. 박스는. 그래서 박스의 폭이 글자 폭만큼 하거나, 아니면 기본 크기 박스 만들어 놓고 박스는 고정, 글자 내용만 바꾸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어떻게 뭐 말할 수는 없는데, 뭐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글자 범위만큼 박스를 바뀌게 하라고 하는 게 맞는데, 바꾸라고도 하는데요.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은 이 자막 박스를 따로 이미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유롭게 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박스를 글자 양만큼 늘린다고 하면은 반드시 좌우의 조절점만 잡아서 늘려 주셔야 됩니다. 박스 위치가 바뀌면 안 되거든. 그래서 설명 때문에 저는 박스 그릴게요. 박스 만들고, 그리고 박스 검은색, 투명도 50, 박스를 글자 뒤로 보낼게요. 오렌지, 샌드, 투백, 그리고 박스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자, 박스는 타이틀 마진과 액션 마진 가운데 좀 테두리가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글자만 밑에 여기 잘 걸치면 되니까. 그리고 자막의 글자 크기는요, 통상적으로 50에서 70 사이에, 통상적으로 50에서 70 사이에 글자 크기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주로 50을 이용하고, 만약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로 영상을 본다, 특히 쇼츠용 영상은 글자들을 더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영상 특성에 따라서 글자 크기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기준 자막이었어요. 타이틀러 닫아요. 그리고 영상 위에 올리고 길이 맞춰서 영상과 함께 맞춰주고. 됐죠? 이제 기준 자막을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자막 만들어서 이어 붙여봐요. 영상 한 개, 자막 하나. 이거 복사해서 복사 해가지고 해봐요. 자, 다 해보셨나요?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 우리 요거 했던 거 기억나죠? 요 이미지 함께 여기 제가 타이틀 상단 타이틀을 만들어 봤어.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그런 채널 로고라든지 영상의 제목을 배치할 때도 여기 라인 안쪽에다가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또 보통 이제 방송사 로고 있죠, 그죠? 방송사 로고하고 프로그램 제목 전부 다 요 안에 다 들어가요. 요 안에 다 들어가게 다 배치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게 매뉴얼이에요. 됐고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글자 입력하고 속성 설정하고 글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박스, 테두리, 그림자 넣는 거 알려드렸고, 제목 만드는 기본 스타일 알려드렸고, 자막 만드는 기본 방법 알려드렸어요. 이게 끝났어. 이제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형 만들고 속성 설정하는 거 좀 알려드리고, 폰트 다운로드 설치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쉽시다. 10분간. Beside and I hope it's forever. I might not define it, but nothing is better. Never knew the silence sound like this before. Now my chest is beating softer than before. Oh, moments they fade and replay. Yes, they do. Moments they fade and replay. Not with you. Soft jeans in the daylight on your shoulder. Look at me. 자, 3교시 진행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도형 만들고 속성 설정하는 것 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폰트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거, 이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퀀스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새로운 시퀀스 만드시고 밑그림 하나 올려 주시고, 아무거나 던키 전체 보기. 시퀀스 하나만 새로 만들고 밑그림 아무거나 하나 올려 주시고 던키 전체 보기. 속이 꽉 찬 도형이 있고 테두리만 나오는 도형이 있고, 그 도형에도 그림자하고 테두리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두리만 있는 도형 만들어 볼게요. 자, 타이틀로 들어가시면서 프로젝트 창에서 New 아이템 타이틀 눌러요. 그리고 타이틀 이름은 타이틀 이름을 도형 속성이라고 해서 만드시고, 자, 먼저 사각형 하나 그려볼래요? 박스 아무거나 그려봐요. 크기 아무거나, 위치 아무거나, 아무 곳에. 자, 선택 도구 바꿔놓으시고 박스 선택하시고요. 자, 박스 선택하시고 옆에 프로퍼티에 그래픽 타입 항목이 있어요. 그래픽 타입 보면 렉트앵글 돼 있죠. 직사각형. 여기 클릭해 보실래요? 그래픽 타입 항목 클릭. 자, 클릭해 보시면 항목이 펼쳐지고요. 여기에서 오픈 베지어를 선택해 봐요. 오픈 베지어 클릭. 그래픽 타입 항목 클릭해서 오픈 베지어. 그러면 테두리만 나오나요? 오케이, 나왔네요. 자, 이제 이렇게 테두리만 나왔고, 그럼 여기 밑에 아래 항목이 바뀌었을 거예요. 라인 위드가 테두리 두께예요.
두께, 요거 값을 바꾸시면 테두리 두께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테두리 두께. 그리고 이제 필 쪽의 컬러는 테두리 색깔입니다. 테두리 색깔 바꾸시면 되고. 자, 테두리만 있는 도형 그려서 뭔가 특정 부분을 표시할 때, 설명할 때 이용할 수 있겠죠. 원 그려서도 테두리만 넣어봐요. 원 도형 선택, 원 그리고 테두리만 넣어보시고. 자, 이게 테두리 만드는 방법이에요. 쉽죠? 끝. 설명 끝났어요. 없어요. 활용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 두 번째 방법은 글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타이틀로 닫으시고요. 다시 새로운 타이틀 들어가시면서 이번에는 도형 속성 2, 그냥 자 도형 테두리 2라고 할게요. 도형 테두리 2 오케이. 저는 보통 이 두 번째 방법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자, 두 번째 도형 테두리 2 오케이 누르시고 오케이. 자, 이제 똑같이 렉탱글 툴로 도형 그려 놓으시고, 자, 선택 도구로 도형을 선택해 놓으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필 타입을 클릭해서 펼쳐봐요. 필 타입 항목을 펼쳐 보실래요? 자, 필 타입을 펼쳐 보시면 색깔 선택하는 항목 중에 맨 아래 고스트라고 있죠? 선택해봐요. 클릭. 필 타입 항목을 펼친 다음에 고스트 클릭. 그러면 귀신같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를 넣어주면 돼요. 필 타입에서 고스트 하면 색깔이 빠지고요. 여기서 보통 박스는 이너 또는 아우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두 가지 특성이 달라. 이너 테두리, 내부 테두리를 이용하면은 테두리가 직각 딱 되고요. 외부 테두리를 이용하면은 테두리가 라운드 처리가 돼요. 그런 특성이 있어. 그래서 요거는 선택해서 쓰시면 돼. 일단 이너 테두리 한번 해볼까요? 이너 스트로크 애드. 그럼 테두리가 나왔을 거야. 여기 사이즈가 테두리 두께, 색깔 보이죠? 자, 성공하신 분은요, 글자 크게 입력하고 필, 고스트, 아우터 스트로크. 글자는 아우터 스트로크에 해봐요. 글자 입력하시고 필 타입, 고스트, 아우터 스트로크 애드 해봐요. 글자 입력하시고. 참고로 글자는 두꺼운 게 좋아요. 자, 제가 사용한 폰트는 임팩트라는 영문 폰트이고요. 글자 크기는 300, 필 타입 고스트, 아우터 스트로크 애드, 테두리 색깔 흰색. 자, 요거 잘 활용하시면요, 조금 감각적인 그러한 타이틀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글자에 테두리 넣는 방법이었어요. 글자에 색깔 빼고 테두리 넣는 방법. 이게 그 도형 속성 설정을 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건 한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제목이에요. 여기 박스가 딱 직각이잖아. 이거를 살짝 라운드 처리해 볼게요. 자, 도형 선택하고 타이틀로 들어가서, 자, 조금 전에 제가 테두리 할 때 이너 스트로크하고 아우터 스트로크 차이점 이야기했죠. 이너는 직각으로 나오고 아우터는 라운드 처리된다. 그래서 아우터 스트로크 애드 필 타입과 같은 검은색을 하고 투명도도 같은 투명도로 하면 필 타입의 컬러와 오페시티, 아우터 스트로크의 컬러와 오페시티 둘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사이즈는 적당히 하시면 되고. 그러면 잘 봐요. 보이나요? 라운드 처리된 거. 좀 부드러워져요. 여기 팁이에요, 팁. 필과 테두리를 똑같이 하는 똑같이. 그럼 이렇게 예쁘게 라운드 처리가 돼요. 너무 딱 각진 거보다는 살짝 라운드 처리 해주는 게 좀 부드럽고 예뻐 보여. 이게 라운디드 렉트앵글 툴이라고 있는데 그건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예쁘지도 않고 잘 안 써. 올해 이걸 더 많이 이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끝. 프리미어 종료. 세이브 예스. 자, 이름 폴더 여시고요. 이름 폴더 안에 폰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 폴더 폰트. 자, 이름 폴더 안에 폰트 또는 글꼴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줘요. 폰트 또는 글꼴 폴더 만들기. 여기 이제 다운로드하는 폰트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복사해 가기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기가 쉬워. 그래서 꼭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폰트 폴더 만들었으면 인터넷 들어갑니다. 자, 검색 눈누 해서 들어가세요.
자, 눈누 들어가면, 자, 이 눈누 사이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포하는 무료 글꼴을 모아서 제공해 주는 곳이에요. 최근에 자체에서 또 폰트 만들기 시작했는데 주 역할은 우리나라 안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한글 폰트를 모아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광고 조심해야 되는데요. 광고 보면은 이렇게 광고 나오죠. 광고 누르지 마시고, 광고 구분하는 방법, 광고에 항상 여기 뜹니다. 요 표시 나와요. 이게 구글 광고. 요거 나오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누르지 마시고. 아, 저도 광고 나오네. 광고 나오죠. 자, 설명드릴게요. 자, 위에 메뉴 보시면은 추천 폰트가 있죠. 자, 추천 폰트는 새로 나온 폰트 또는 인기 있는 폰트를 소개해 주는 페이지예요. 제일 처음 접속하면 뜨는 페이지이고, 그래서 가끔 들어오셔서 새로 나온 거 있나 없나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은 습관입니다. 자, 무료 폰트 눌러볼까요? 자, 무료 폰트는 이제 모든 폰트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무료 폰트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폰트 형태를 눌러보시면 폰트 형태 클릭. 자, 폰트 형태를 클릭해 보시면 폰트 형태를 미리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나는 손글씨체가 필요해. 바로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서 나는 그 캘리 폰트가 필요해. 캘리 폰트 바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손글씨 한번 해볼까? 손글씨체 클릭. 그리고 다시 닫으시면 돼요. 그러면 손글씨체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거 바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좀 빠르겠죠? 자, 일단 함께 해볼게요. 함께. 자, 여기서 쭉쭉 새로 나오고 좀 있네. 일단 같이 해봐. 같이 해야 돼. 같이. 자, 여기서 그리운 규원체라고 보이네. 클릭해봐요. 클릭. 여기를 클릭. 폰트 이름 부분을 클릭하시면 폰트 소개 페이지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자, 주의사항이 있는데, 자, 다운로드가 여러 가지가 나와. 누르지 마세요. 광고예요. 오른쪽 위에 노란색, 이게 원래 다운로드 버튼인데요. 이거 이따가 누르기도 하고, 다른 거는 현혹해도 누르지 마시기. 자, 프린트물 잠깐 보시면 주의사항 두 가지 적어놨죠. 자, 무료 폰트라도 100% 무료가 아니에요. 어떤 폰트는 사용 기간을 정해놓고 무료로 배포하기도 하고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라고 하기도 해요. 그 두 가지는 걸러내요. 사용하지 말기.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폰트 클릭해서 들어오면 여기 라이선스 본문과 라이선스 요약포가 있어요. 특히 이 라이선스 본문에 그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볼게요. 자, 이 폰트는 폰트 파일 수정, 개작, 유상 판매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대. 뭐 전혀 뭐 조건이 없죠. 출처 관련된 말도 없어. 기간도 없어. 그냥 쓰면 돼요. 자, 어떤 폰트는 이 라이선스 본문 항목에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출처 표기를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 폰트도 있어요. 자, 출처 표기를 권장한다?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출처 표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데 반드시 표기하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이 기억력이 한계가 있잖아. 지금 당장 표기할 수 있어. 그런데 1년 뒤에 까먹어요. 안 해요. 그러면 내용 증명 날아와. 소송 걸려. 소송.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출처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예 사용하지 마세요. 그건 보통 출처 기간, 그 기간, 무료 사용 기간 지나면 구입해야 돼요. 그런데 영상을 사용했다가 구입 안 하죠? 역시 소송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상 없죠? 자, 밑에 라이선스 요약부에 영상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다운로드 할게요. 자,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 눌러요. 참고로 눈누에서 직접 다운로드 제공해주지 않아요. 실제 폰트를 제공해주는 사이트 또는 블로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폰트 제공하는 것마다 다운로드 페이지가 다 달라. 자, 여기는 블로그네요. 네이버 블로그죠, 그죠? 자, 블로그 쭉 볼게요. 다운로드에 어디 있니? 있다. 맨 밑에 있네, 맨 밑에. 눌러요. 자, 다운로드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내 컴퓨터 저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클릭해서 내 컴퓨터에 저장. 자, 다운로드 하시는 파일은 여러분들 이름 폴더에 만들어 놓은 폰트 폴더에다가 저장하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하시고 폰트 폴더에다가 복사해 놓으세요. 자, 그 전에 먼저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자, 폰트를 다운로드 할 때 보시면 여기 뒤에 TTF라고 되어 있죠. TTF. 자, 프린트물에 보시면 있나? 있을 거예요. 밑에 있네. 설치 및 사용하기에. 자, 폰트를 다운로드 할 때 파일 형식이 TTF와 OTF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우리는 TTF만 이용합니다. TTF. 요것만 이용할 거예요. OTF를 설치를 해도 되는데 프리미어가 좀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OTF는 사용하지 않고 TTF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TTF.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보면 이렇게 TTF라고 적혀 있네요. 자, 설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파일을, 폰트 파일을 더블 클릭, 그러면 폰트 미리 보기 창이 떠. 여기서 설치 버튼 보일 거예요. 설치. 요거 누르면 되고요. 되고.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폰트 파일을 오른쪽 버튼 클릭. 폰트 파일을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여기에 설치라는 메뉴가 나와요. 그러면 또 설치할 수 있어. 자, 두 가지 방법 차이점. 더블 클릭해서 보는 거는 한 개 한 개 폰트 모양을 미리 확인하고 내가 필요한 거를 선택해서 개별로 설치할 때 이용하시면 되고, 이 두 번째는 내가 주로 사용하는 거 한 군데 모아놨잖아. 모두 다 선택해서 한 번에 설치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설치해봐요.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이용해서 설치해봐요. 어차피 지금 한 개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다시 프리미어 실행. 자, 폰트는요, 폰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폰트 설치하고 다시 들어가셔야 이용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자, 프리미어 들어가시면 위에 리센터 쪽에 타이틀 기초 있죠? 클릭해서 열기. 자, 시퀀스 하나 더 만드시고, 새 시퀀스 만들기. 그리고 일단은 밑그림 없이 그냥 사용해 볼게요. 자, 타이틀로 들어가시고요. 타이틀. 프로젝트 창에서 뉴 아이템 클릭, 타이틀 클릭. 타이틀 이름은 폰트 시험? 폰트 설치? 타이틀 이름은 폰트 설치라고 하시고. 자, 먼저 이제 한글을 입력할 건데요. 기존에 우리가 등록해 놓은 한글 스타일 가지고 먼저 한글을 입력할 거예요. 한글 입력하신 분은 선택 도구로 바꿔서 글자 선택하시고, 폰트 패밀리를 펼쳐서 우리가 방금 입력한 설치한 글자가 이름이 뭐죠? G로 시작되는 G, H, I, J. 그리운 맞나요? 고원 선택. 바꿨으면 스타일에 등록해봐요. 자, 오케이. 자, 됐고, 이렇게 이제 한글 바꾼 다음에 이걸 내가 계속 사용하고 싶어. 나만의 글꼴이야. 그러면 스타일을 등록해 놓으면 돼요. 스타일 등록, 뉴 스타일 등록해 놓고 또 위로 올려놓으면 이렇게 사용하기 쉽게 나오죠. 끝. 설명 끝났어요. 오늘 설명 끝. 자, 폰트를 하나씩 더 설치해봐요. 프리미어 종료하시고 저장하면서 종료하시고, 여러분들만의 폰트를 사서 직접 설치해서 사서 스타일 등록까지 해봐요. 해볼까요? 반드시 프리미어 종료하고 설치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번에 캘리 폰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캘리 폰트. 폰트 중에 가끔 구입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비용은 0원. 그 구입하면은 비록 이제 0원이지만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영어 폰트는 다 폰트라고 있고 1001 프리 잉글리시 폰트 두 군데서 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폰트를 이용하시려고 그러면 여기서 많이 이용하시면 되고, 영어 폰트 중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최근에 쓰기 시작한 곳이 이 CDN 폰트. 제가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곳이 여기 cdn폰트.com 있는데 여기서도 꽤 괜찮은 폰트가 많더라고요. 영어 폰트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3번 남았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내일 8일차 수업 내용이 여러분들이 녹음한 음성에서 영상에 포함된 음성 또는 따로 별도로 녹음한 음성 파일에서 글자를 뽑아낸 다음에 그걸로 자막 만드는 방법이에요. 음성 더빙해서 하는 거 할 건데, 이때 AI로 음성 만드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AI 음성 만드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만 알려드리거든요. 뭐 돈 내고 이용하는 곳은 굳이 알려드릴 필요 없고. 그래서 내일은 숙제가 있어요. 미리 녹음해 오셔도 되고, 만약에 미리 녹음 안 해오면 내일 수업 시간에 시킵니다. 녹음하라고. 자, 길게 녹음할 필요 없고요. 한 5, 6줄 정도 짧게 10줄 미만으로 한 줄에 30자, 한 줄에 30자 내외의 대본을 만드시고 최대 10줄 이내 만든 다음에 녹음을 해 오시면 돼요. 그 스마트폰에 그 녹음기 있죠? 녹음 어플? 그걸로 녹음해 오시거나 아니면 카메라, 영상 촬영하면서 자기 음성 녹음해도 되겠습니다. 잡음이 없는 깨끗한 곳에서 녹음해야 되니까 미리 녹음해야 되겠죠? 길 걸으면서 녹음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쳐다볼 뿐더러 주변 잡음 다 들어가서 인신율이 떨어져. 그래서 집에서, 방에서 또는 화장실에서, 차 안에서 조용한 곳에서 녹음해 오시면 됩니다. 자, 이 대본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책을 한 권 읽어 오셔도 되고요. 책 한 페이지 한 두세 줄만 읽어 오셔도 되고, 아니면 챗GPT한테 대본 만들어 달라고 해. 그 챗GPT한테 주제 던져주고 그 녹음해 오시면 그거 가지고 내일 진행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퇴실 잘 찍어주시고 시간 꼭 확인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